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5화 승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연말을 향해 뚜벅뚜벅 올해가 걸어가고 있네요, 그죠? 네. 네. 보통 연말이 되면 인사 시즌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 부문이 임원 인사 발표를 쫙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막 뒤져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또 이렇게 임원으로 승진을 해서 좀 반가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편이네요. 빠른 발표가. 그렇죠. 네. 거기는 빠르죠. 그러네. 보통은 뭐 12월 중순 말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한참 그죠? 기업들이 숨죽이고 있을 그쵸? 텐데. 숨죽이고 있을 때고 또 임시 직원이라 불리는 임원분들은 요 이제 12월 되잖아요.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발표 한 달 전쯤 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좀 끌끄럽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그런 승진과 관련돼서 승진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로 잡아봤습니다. 두 분은 조직에서 어디까지 승진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세요, 셀러리맨이? 참 어렵네. 그냥 이건 그냥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념적으로 뭐 팀장 이상 뭐 팀장. 할 수 있으면 뭐 임원 정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팀장 이상 네. 임원. 저는 끝까지 정년퇴직하는 게 더 훌륭한 거 아닌가. 근데 요즘 직급 민간 관계없이. 기업에서 정년퇴직하기 쉽지 않잖아요. 정년까지. 근데 어찌 가기. 됐든 이제 퇴직 나이가 점점 뒤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네. 이러니까 지금 뭐 현재 60세 아니에요? 예. 네, 근데 민간 기업 중에 60세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승진한 거보다 음. 그걸 끝까지 오케이. 지켜내는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 아닌가 어쨌든 생각이 들고. 높이보다는 길이가 중요한 거다. 가늘고 예, 길게. 그죠? 예. 어쨌든 근데 이제 그 통계학적으로 보면 높이와 길이는 좀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팩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이 안 돼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공기업 같은 데도 직급 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해당 직급에서 뭐 한 5년 내에 이렇게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가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어찌 됐든 네. 나가야 돼. 뭐 이런 그죠? 거지. 예. 그래서 승진이란 주제도 그 롱런하는데도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팩트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한번 물어볼게요. 조직에서 승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딱 하나만 찍으라 이러면. 운칠기삼. 운이 좋아야 된다. 자유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만나. 윗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렇게 자기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 뭐 왜냐하면 뭐 능력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능력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도찐개찐이다? 들어오는 거 아닌가. 물론 개인별로 차이는 꽤 아, 있을 수 있으나 그거에다가 어쨌든 자기를 끌어줄 수 있는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게 승진에 있어서는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능력은 필요 없다. 제가 강의할 때 가끔 토론을 한번 시켜보는데 참 다양한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운칠기사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게 시니컬한 형태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운칠기삼 이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이제 교과서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뭐 자기 실력 얘기하고 뭐 기타 등등의 얘기들이 오고 가고 뭐 말씀하신 인맥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뭐 하나 하나가 좌우가 되지는 않지만 운칠기삼 뭐 줄을 잘 탔어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계속 이 사회에 유효한 얘기가 된다면 참 우울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철학은 세상을 좀 명료하게 보려는 노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 승진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러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운이 따라줘야 되고 줄을 잘 서야 되고 라고 얘기를 두루뭉실하게 해버리고는, 근데 그 얘기가 틀리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철학적이지 못한 관념인 거죠. 운칠기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막상 이렇게 승진을 잘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운칠기삼이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겸손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타자 객관적인 또는 아랫사람이 바라봤을 때 저 인간은 승진하면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은 꼭 승진하고 그렇죠. 저 사람은 실력이 있어서 승진했으면 참 좋겠고 훌륭하게 잘 이끌어 갈 거야 이러는데 매번 또 잘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관운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인사를 지켜보는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야 이게 인사가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의 경험보다 부정적인 요소의 경험이 되게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실력 이외의 요소들에 대한 걸 자꾸 관심 갖게 되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통로가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승진한 사람보다 승진 못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특히 뭐 임원으로 승진한다 이런 것들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 보니까 운이 좋았다 또는 뭐 줄을 잘 섰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인데 주로 루저의 해석이에요. 루저의 위너의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서로 입장 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좀 명료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승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직장인이면 누구나 고민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논의가 없어서 이번에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혹시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면 더 좋아질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입사 지원을 했어요. 소수가 합격하고 대수가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기업 중에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기업 단 하나도 제가 큰 기업 중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붙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승진 심사를 많은 회사들이 하거든요. 근데 글로벌 기업 중에는 승진 심사를 하면서 당신은 이번에 승진을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지키겠습니다. 라고 딱 적시를 해주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 못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왜 안 되는지 왜 됐는지 이유를 설명을 안 해줘요. 이게 다 불분명한 거야. 그렇죠. 만약에 그걸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명료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한번 상상 속이지만 해봐요. 그렇죠. 그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근원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 그러면 인사라는 건 일과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좀 객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구의 HR 시스템은 직무 중심이라서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100% 그럴까는 솔직히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일과 사람을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윗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잘된 사람은 뭐 승진할 만하니 했다라고 속으로 생각할 것이고 안 된 사람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인사평가를 뭐 적절하게 공정하게 할 것인가의 논의가 아니라 누구나 승진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승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는 철학적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주제는 승진이죠. 그죠? 그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높은 직위로 승진하길 바랍니다. 또 승진하기 위해서는 그죠? 어떤 자리가 유리한지 안테나를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뭐 경력 관리 이런 얘기처럼 그죠?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경로를 생각을 하죠. 사람은 조직에 들어가면 개개인마다 담당해야 될 직무가 정해지는데요. 이처럼 특정한 직무를 담당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리를 우리가 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직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렇죠. 결국 보직이란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는가에 따라 희비가 교차되기도 해요. 그 조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보직이 있는가 하면 누구나 좀 피하고 싶어하는 보직도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나 선호하는 보직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꽃보직 뭐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이런 표현을 아는 사람들이 연식이 좀 된 거죠. 그렇죠. 꽃보직이라고 군대에서도 많이 쓰지 않나요? 아 그죠? 그래요? 그 장교 출신들은 잘 모르는데 사병 출신들은 꽃보직이 있어요. 겨울철엔 보일러병이 좋고. 그죠. 이것도 좀 차이가 틀린데 저희 때는 겨울철에는 빼당이 좋죠. 네. 빼찌까 당관. 그죠? 예. 그 보일러병이랑 네, 비슷한 맞아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꽃보직이죠, 그죠? 그래서 꽃보직이란 표현은 원래 의미와 실제 사용되는 용례는 좀 다릅니다. 원래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보직을 꽃보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은 별로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 좀 편안한 보직을 일컫기도 하죠. 말하자면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꽃보직이죠. 왜 가끔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 일부 공기업의 비상임 이사가 바로 꽃보직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왜 꽃보직을 선호하는지 아십니까? 뭐 별 노력 들이지 않고 또 뭐 당당한 또 보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뭐 주변의 평가도 나쁘지 않게 오는 자리니까. 그렇죠. 예. 일부 꽃보직의 경우에는 매일 출근할 필요도 없고 업무량도 별로 없는데 1년에 수천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서 말 그대로 꽃보직이라고 부를만 하죠. 그죠? 대다수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듯이 꽃보직 또한 선망의 대상입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다지 하는 일도 없이 놀고 먹는 꽃보직의 무의도식이 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기한테 그런 자리가 주어지면 굳이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자기에게도 그런 꽃보직이 주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럼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놀고 먹는 꽃보직은 정말로 좋은 자리일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평생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일까? 꿈꾸는 건 누구나 꿈꾸는데 궁극적으로 좋냐 이러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1년만 해보고 싶어요. 좋진 않으나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그죠? 뭐, 살면서 한 1년 정도만? 그런 얘기 한번 하잖아요. 뭐 로또 1등 당첨돼봤자 별로 좋진 않지만 뭐 한 번쯤 뭐 맞아보고 싶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비슷한데요. 아름다운 꽃이 오래가지 못하듯이 대체로 꽃보직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가령 어떤 조직에 놀고 먹는 꽃보직 자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특정한 한 사람이 계속해서 혼자 독차지하도록 마냥 내버려 둘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죠? 여기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마 경영자일 거예요.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죠? 경영자도 그만두지 않고 밑에 있는 사람도 자꾸 꼰지르겠죠. 쟤 뭔데 뭐 이러냐 뭐 이런 투서 넣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어느 조직에 놀고 먹는 꽃보직이 있으면 그리고 누군가 혼자 독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막 다투고 뭐 힘을 쓰고 이럴 거예요. 해서 꽃보직이 있다면 그 꽃보직은 권력의 지형에 따라서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공기업에 뭐 그런 그죠 꽃보직 자리들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그렇죠. 또 뭐 우리 회사에 놀고 먹고 있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그 자리를 가만 내버려 두기도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꽃보직이 있다는 건 조직에 돈이 새고 있고 비효율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머지않아 조직이 통폐합되거나 업무 분장이 바뀌어서 그 보직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요컨대 특정한 사람이 꽃보직에 앉아서 혼자서 영원히 그죠? 독차지하기란 좀처럼 힘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현실이죠. 예, 그죠? 근데 조직이 어쨌든 굉장히 방대한 규모의 조직이면 잠깐씩 숨어 지낼 수 있는 보직이 있는 건 또 사실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꽃보직이 좋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는
핵심적인 이유가 앞서 말한 지속의 어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 그 꽃보직에 앉은 사람이 그 꽃보직을 떠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꽃보직에 앉아서 오랫동안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그 보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꽃보직을 찾아서 자리 이동이 가능할까요? 이런 걸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막 거의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이 과거에는 있었죠. 네. 일부 그 맞아요.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지 않고 조직도 민주적이지 않는 조직에서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개인차는 있겠죠, 그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꽃보직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은 다른 보직으로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꽃보직에 앉아서 무의도식하느라 정작 자기의 전문성을 높이거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꽃보직이 아닌 보통의 자리, 다시 말해 어렵고 힘든 보직에는 적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꽃보직에만 오래 앉아있던 사람들을 선호하질 않아요. 그래서 서로 안 받으려고 막 하죠. 그래서 이래저래 갈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 조직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동안 신선노름하느라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뭐 꽃보직의 말로일 수도 있는데 예, 그죠. 네. 딴주권인 게 아니라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되게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꽃보직에서 좀 쉬고 있는 사이에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더 낫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분은 대단한 거죠. 정말 힘들게 매일매일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자기 개발 못하고 역량이 뒤처지면서 배터리만 방전되는 이런 직장인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은 좀 역설적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역설적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근데 말씀하시는 이 그 논리는 뭔지 제가 공감은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꽃보직보다 험한 보직은 좋으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그죠?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해서 몸 상하고 자기개발 시간도 없고 그죠?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소진되는 자리가 좋으냐는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그것보다는 꽃보직이 낫긴 하겠죠. 그리고 꽃보직에 앉아서 자기개발을 그죠? 여유 있는 대신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사람은 이 주제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꽃보직에 제가 앉아서. 하는 얘기고 실제 놀다 보면 안 해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보직이란 놀고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좋은 보직이란 그 보직에서 얼마나 자기의 실력이 향상되는가 하는 측면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의미의 꽃보직, 다시 말해 놀고 먹는 보직이란 뜻이 아니라 중요하고 핵심적인 보직이란 의미의 꽃보직은 어떨까요? 가령 조직에서 진짜 중요하고 핵심적인 꽃보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조직에서 임원으로서의 승진이 보장되는 보직은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자리에 앉으면 틀림없이 다음에는 임원이야, 이런 자리가 있나요? 그걸 우리 요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죠. 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힘이 있는, 그렇죠. 힘 있는, 파워 있는 부서 또는 실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변화가 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그때 조금씩 더 주목을 받는 뭔가가 있긴 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요직, 뭐 파워 부서, 실세 이런 얘기를 조직에서는 흔히 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근무를 해야만 반드시 승진하거나 임원에 다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제 그런 요직이라고 불리는 자리가 회자는 되죠, 그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한 보직은 없습니다. 조직에서 임원으로 승진이 보장되는 자리나 역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요직이라 불리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 보직에 있는 사람이 모두 임원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일부 돋보이는 일부만 임원이 됩니다. 또 어떤 보직이든 임원이 절대 나오지 않는 자리도 없습니다. 물론 임원 승진 비율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것 또한 절대적인 건 아니죠. 요컨대 임원으로서의 승진이 보장되는 보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원으로서의 승진 여부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에 좌우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해요. 그래서 보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직에 앉은 사람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임원으로 승진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보직에 앉아야 승진에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임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좀 근원적인 걸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이 당연한 거고 옳은 방향이기도 하고 그래야 그걸 바라보는 구성원들이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납득이 되는 사람이 승진했을 때 그 사람도 리더십을 그렇죠, 발휘할 그렇죠. 수 있고 예. 이게 정말 선순환돼야 되는 조직의 순환고리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결국엔 승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임원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저 보직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의미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완전 의미가 네. 없지만 그건 절대적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예. 그러면 그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예, 거죠. 그쵸. 그럼 거의- 임원으로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쵸. 좋은 질문인데 불행히도 그 질문에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동양사상가 장자가 도행지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은 걸어 다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이제 임원이 되는 길에 비유해 보면 조직에서 임원이 되기 위해 정해진 길이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보직이나 루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조직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고 싶은 사람에게 조언을 남겨준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우리 자주 출연하죠. 독일 철학자 니체인데요. 니체는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뭘 그리 놀라는가? 사람도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 나무가 더욱 높고 환한 곳을 향해 뻗으려 하면 할수록 그 뿌리는 더욱 더 힘차게 땅속으로 뻗어내려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니체는 산허리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나무를 보면서 높은 곳에 오르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전제 조건을 발견을 했어요. 뭔가 하면 나무가 더욱 높은 곳으로 가지를 뻗으려면 먼저 자기의 뿌리를 더욱 힘차게 땅속으로 뻗어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지를 더 높은 곳으로 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땅속으로 뿌리는 얼마 내리지 않고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뿌리가 견디지 못하고 그쵸? 절벽으로 추락하는 일이 맞습니다. 벌어지겠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결국 높은 곳으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땅속으로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니체는 사람도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먼저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즉 자기 분야에서 바닥부터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약한 나무가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송두리째 뽑혀버리고 말듯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도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의 역량이 바닥을 드러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고 말거든요. 네, 한마디로 기초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 예,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결국 나무의 높이는 가지가 아니라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답을 쌓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하듯이 조직에서도 높이 올라가려면 자기 분야에서 기본을 충실히 다지는 일이 선행돼야 됩니다. 이때 어떤 보직이 좋은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승진 여부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지만 저는 이걸 반대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 물론 좋은 자리가 좋은 사람을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좋은 사람이 좋은 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령 원래는 좋은 자리라고 알려진 곳에 그 사람만 앉으면 요직이 갑자기 한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는 한직이라서 다들 기피했는데 그 사람이 딱 앉으니까 다들 주목받는 요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 역할 확장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그렇죠. 많이 경험해요. 자리가 네.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이 자리를 만들기도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수는 연장 탓하지 않는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수는 자리 탓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떤 자리에 앉아도 빛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자리보다는 실력이 우선이죠.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기초를 잘 다져서 실력을 갖춘 사람은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꼭 막 모든 방법은 정해진 방법 딱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인데 임원으로 승진하고 싶은 분이라면 어디가 좋은 자리일까라고 기웃기웃하기보다는 자기 분야에서 좀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조직에서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한다는 그 피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 법칙에 적용을 해보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위로 승진해도 무능함이 어느 순간에 이제 드러나서 네.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리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게 당연시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피터의 법칙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임원 승진하기가 어렵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흔히 별을 딴다 이러고는 신입사원 중에 1%밖에 안 가는데 임원으로 승진하고 나서 평균 그 근무 기간이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다수 임원으로 어렵게 승진했지만 그 자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옷을 벗는 경우가 많죠. 이건 피터의 법칙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제 임원이 되는 순간 자기의 무능함이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에 걸맞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승진을 하려면 실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네. 어쨌든 자기 능력이 제일 기본인 것 같고요. 네. 그 능력이 안 되는데 무턱대고 좋은 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도 위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일단은 뭐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결론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승진의 법칙 3가지를 딱 요약하고 싶습니다. 와. 전문 분야 나오셨네. 넘버 1. 네. 통제 불능한 일인데 네. 오너의 자식으로 태어날 것. 음. 로얄 패밀리. 이게 통제 불능입니다. 네. 통제 가능. 넘버 2. 창업을 하면 돼. 넘버 3. 통제 가능한 건데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자격 증명하라 이거지. 자기 존재 증명해라. 결국 능력으로 입증해라. 요 3가지인데 좀 어렵겠지만 로얄 패밀리도 아니고 창업할 거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 존재 증명하는 현실에 분연히 맞서 싸웠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결국 올바른 길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기의 존재 증명을 통해 승진을 하여라. 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자유인님.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 찾지 말고 지금 나의 자리를 빛내라. 오, 좋습니다. 예. 역시 한 줄 평은 자유인님 같아요, 그렇죠? 예. 한 줄 평에 나 이제 빠질게요. 그러니까 존재 증명을 하시려니까 자꾸 빠진다고 그래.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은 승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조직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좋은 보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승진을 결정하는 건 보직의 좋고 나쁨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더 크게 좌우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나무가 더욱 높은 곳으로 가지를 뻗으려면 먼저 자신의 뿌리를 더욱 힘차게 땅속으로 뻗어 내려가야 한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에서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먼저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의 역량이 바닥을 드러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기 쉽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가지가 아니라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에서도 높이 올라가려면 자기 분야에서 기본을 충실히 다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5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